안녕하세요, 리뷰클라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네시스 G80을 계약하기 전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옵션 선택 고민을 하였고, 또 출고 후 실제로 G80을 6개월간 운행해보고 체험하면서 느꼈던 모든 옵션들의 상세 리뷰와 정말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제네시스 G80 차량이 아니더라도 제네시스 및 현대 기아차의 옵션은 동일하거나 비슷하니 같이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이전에 제가 G80 차량을 계약했던 당시 옵션들을 선택했던 이유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렸었는데요. 정말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해당 영상을 아직까지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오늘은 제가 선택했던 옵션들에 대한 솔직한 사용기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옵션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한 옵션들과 거금을 들여서라도 이 옵션을 꼭 넣었어야 했는데 라며 아직까지도 후회 중인 핵심 옵션들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직도 그 옵션을 넣지 못한 것이 한이 돼서 싸제로 달아볼까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전문가가 아닌 실제 오너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개월간 틈틈이 기록한 찐 후기 및 옵션을 후회하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팁까지 영상 뒤에 모두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선택했던 옵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금액 상한선을 7천만원으로 정했는데요. 물론 취등록세를 내니 7천만원을 조금 넘기긴 했지만 뒤에서 소개해드릴 할인들을 적용하면 다행히 약 7천만원 수준으로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엔진 타입 선택 옵션입니다. 제네시스 G80은 2500cc 터보 모델과 3500cc 터보 모델이 있는데요. 저는 2.5 터보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3.5 터보 모델은 6기통으로 4기통인 2.5 터보 모델보다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6기통의 물리적인 특성상 보다 정숙하고 주행 질감 또한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660만원이라는 비싼 차량 가격과 자동차세도 연 2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연비 또한 그리 크진 않지만 약 1.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옵션 선택 시작부터 정말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당연히 돈을 절약해야지라며 2.5 터보 모델을 선택했다가 인터넷의 수많은 후기들과 주변 6기통 경험자들의 훈수를 들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3.5 터보 모델로 가야 되나 망설여진다면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6기통 모델을 타고 있었다, 혹은 이 정도 돈은 딱히 무리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무조건 6기통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6기통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이라면 4기통을 선택하신 순간 폐차 시까지 후회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전 차가 6기통이 아니었다면 저는 2.5 터보 모델을 강력 추천합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제네시스의 2.5가 웬 말이냐 라고 하시지만 실제 주행을 해보면 2.5 터보 모델도 아주 충분합니다. 기타 차량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숙하고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정말 BMW만큼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원하시는 속력 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기통 경험자가 아니시라면 엔진 선택에서 돈을 절약해서 다른 옵션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2.5 터보 모델은 실연비는 막히는 시내에서는 5에서 7 정도이고 고속주행은 10 이상이며 자율주행으로 정속주행을 하면 15까지도 나옵니다. 생각보다 연비 잘 나오실 겁니다. 물론 개 막히면 4도 나옵니다. 자기가 스포츠카인지 압니다. 다음은 구동 타입 선택입니다. 저는 이륜을 선택했는데요. 사실 이륜과 사륜은 아직까지도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논쟁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네시스가 후륜 베이스 모델이라 더 논란인데요. 사륜의 장점은 아시다시피 명확합니다. 물론 여러 장점들이 있겠지만 우리 오너들이 가장 체감될 수 있는 것은 눈이나 비와 같은 미끄러운 환경에서 이륜 대비 보다 안정적인 운행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거 비슷한 사고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나면 옵션값 280만원은 우습게 뽑는다며 무조건 사륜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과 AWD 마크가 주는 뽀대를 원하시는 분들도 사륜을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조금 불편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입니다. 혹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자주 방문하신다면 그때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사계절 타이어가 장착된 사륜 중도 할아버지가 와도 윈터 타이어보다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막상 실제 운전을 해보면 이륜으로 못 올라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만에 하나를 위해 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연비와 떨림 이슈, 유지비를 조금 포기하면서까지 사륜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이륜의 경쾌함을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마 저는 이륜과 사륜이 같은 가격이었어도 이륜을 선택했을 겁니다. 물론 사륜도 아주 훌륭한 옵션이지만 제 생각은 이렇다는 것이니 기분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외장 컬러인데요. 외장 컬러 선택이야말로 정답이라고는 1도 없는 개인 호불호의 영역입니다. 이건 남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취향대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태즈먼 블루를 선택했는데요.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제가 태즈먼 블루를 선택한 이유는 흰색은 이전 차량 색상과 동일하여 일찌감치 선택해서 배제하였고 검은색은 약간은 중소기업 사장님 느낌이 나서 아직 제 나이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화려한 색상은 감당할 자신이 안 됐고요. 무광의 경우는 첫인상에 가장 눈길이 가긴 했지만 다소 날티난다는 주변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고 사고 시 색상을 맞추기 힘들다는 리뷰들을 보고 제외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태즈먼 블루는 밝은 곳에서 보면 녹색을, 어두운 곳에서 보면 남색이나 검정색을 띠는 오묘한 색상인데요. 녹색이 강하게 보일 때는 다소 촌스러울 수도 있다고 느끼지만 이러한 다채로운 느낌을 주는 점이 매력적이라 후회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마트에서 옆에 주차하셨던 아저씨께서 예쁘다며 차량 색상을 물어보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굳이 단점이라 한다면 요즘 들어 공도에서 동일한 색상의 차량이 무척이나 많아졌다는 건데요.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반갑기도 하지만 조금은 민망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휠 선택입니다. 제네시스 G80은 18인치 한 종류, 19인치 두 종류, 20인치 한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20인치 휠을 선택하였는데요. 선택한 이유는 단순 디자인 때문이었습니다. G80 차량 외관에 딱 맞는 옷이라는 느낌을 주는 크기와 벤츠와 비슷한 힐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물론 디자인은 18인치가 더 마음에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18인치를 장착한 모습을 보니 다소 타이어가 뚱뚱해 보이고 빈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 자칫 깡통 같은 느낌을 주어 선택에서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은 전혀 구분할 수 없고 G80 구매를 고민했던 분들에 한해서이긴 합니다. 여튼 저는 18인치 디자인에 19인치 힐이 있었으면 선택을 했을 텐데 현대에서 머리를 잘 쓴 듯합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나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지만 가장 비싼 20인치를 팔려는 느낌인지 출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휠의 디자인은 변함이 없네요. 매우 아쉽습니다. 여튼 전 20인치를 타고 주행 중인데요. 노면이 매끄러운 곳에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정숙하고 부드럽지만 방지턱이나 다듬어지지 않은 공도를 가면 생각보다 차량이 튄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뒷좌석에 계신 분들은 더 크게 느껴질 텐데요. 처음엔 생각보다 더 진하게 튕김이 느껴져서 결함인가까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선택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승차감을 중요시하고 뒷좌석에 사람을 자주 태우는 분이시라면 20인치보다는 19인치나 18인치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18인치를 선택한다고 해서 제일 작은 사이즈라고 알아보는 사람은 단언컨대 열에 하나도 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과 동승자를 위해서 과감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죽어도 뽀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20인치로 가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큰 휠 크기로 기스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니 초보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내장 컬러 및 재질입니다. 저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모델을 선택했고 색상은 바닐라 베이지를 골랐습니다. 가격이 스탠다드 디자인 대비 300만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비싸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옵션입니다. 아마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가장 밝은 색상인 바닐라 베이지가 제일 예쁘다는 점은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밝은 색이니만큼 때가 잘 타진 않을지 쉽게 지저분해지면 어떨지 걱정하시며 그보다 어두운 줌베이지나 하바나 브라운, 포레스트 블루를 선택하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청바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대다수의 경우 청바지를 입고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새로 산 청바지며 오래된 진한 청바지며 안 입어본 청바지가 없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말 놀랍게도 작은 이염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지나면 지금보다 위험은 생기겠지만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기온 커츠 가죽 레더 클리너도 구매를 해놓았습니다. 가끔 시트에 다른 것이 묻으면 해당 클리너를 조금 묻혀서 닦으면 아주 잘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 신차 출고 시 꼭 한 번은 가죽 코팅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실제 해당 코팅이 효과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심적 안정을 위해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결코 아까운 금액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선택한 바닐라 베이지는 정말 고급스럽고 밝은 실내 모습을 돋보이게 해서 차량에 탑승할 때마다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후륜 베이스 모델이라 다소 좁아 보일 수 있는 실내를 뒤에 말씀드릴 파노라마 썬루프와 함께 더 넓게 보여준다는 착시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닐라 베이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다면 무조건 강력 추천합니다. 물론 정말 지저분한 거 못 참겠고 청소도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모델이나 포레스트 블루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파퓰러 패키지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을 한데 묶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패키지 옵션입니다. 저는 가성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라 해도 해당 패키지 옵션을 꼭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생각보다 실만족도가 굉장히 크고 해당 옵션들이 없으면 신차인 G80이 다소 깡통 같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퓰러 패키지 중 첫 번째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일명 HUD입니다. 제가 몰던 이전 차에는 없던 옵션인데요. 처음 해당 기능을 사용해보고 신세계를 경험하였습니다. 제네시스 G80의 HUD는 다른 차량에 들어가는 HUD 대비 고급 모델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현재 속도와 도로 제한 속도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현재 속도를 제한 속도로 맞추기 위해 열심히 발컨을 하면서 시선을 아래로 내리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고도 해당 정보들을 알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메리트였습니다. 또한 HUD에 있는 자율주행 및 보조 장치 기능들에 대한 설정값도 한눈에 알 수 있어 적응만 한다면 그 이후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옵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단점이라면 제한된 시야각인데요. 고개를 조금이라도 기울여서 바라보거나 하면 사진과 같이 일부 잘림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설정에서 위치 이동을 해서 일부 튜닝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 범위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좋게 해석하면 HUD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움이 된다는 재밌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테크 패키지입니다.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12.3인치 3D 클러스터를 제공하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플레이되는 3D 화면이 고급차 감성을 물씬 느끼게끔 해줍니다. 물론 해당 기능이 필수적이냐라고 하면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하이테크 패키지가 적용이 안 된 모델 사진들을 보면 다소 만들다만 깡통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해당 옵션을 선택 안 하셨다면 걸러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옵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파퓰러 패키지에 묶인 옵션인 만큼 고민 없이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네시스 G80의 일부 옵션들 관련 오너 찐 후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2부에서는 나머지 옵션들에 대한 솔직한 후기와 돈 주고도 구하지 못할 옵션 선택 팁과 할인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